알론소 감독이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으로 부임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로마노 기자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와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클럽 월드컵을 시작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직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일단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기대가 되는 점은 안첼로티 감독이 분명 트로피를 많이 들어올렸지만 알론소 감독이 가지고 있는 볼 점유라던가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패턴 플레이를 안첼로티 감독은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알론소 감독에게는 조금 더 유연한 전술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레버쿠젠 시절의 알론소 감독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알론소 감독은 좌우 측면에서 매우 유연한 빌드업을 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백을 쓰지만 3백과 4백을 변형해서 경기를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그리말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느냐 프림퐁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3백과 4백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그리말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인카피에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4명의 4백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말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인카피에 탑소바 혹은 무키엘레 그리고 프림퐁이 이렇게 4백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르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시크와 텔라가 투톱이 되는 이러한 4-4-2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이렇게 4-4-2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말도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압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론소 감독도 상대를 끌어당길 때 상대가 끌려 나오면 그 공간을 활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자카와 안드리이가 상대의 압박을 끌어내면서 뒤로 물러날 때 그리말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말도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채워주면서 그리말도를 통해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이때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텔라가 측면을 활용하면서 3톱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인카피에도 왼쪽 풀백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인카피에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왼쪽 측면을 그리말도 대신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오른쪽에서도 비르츠, 시크, 텔라 가운데에 3명의 선수가 있고 프림퐁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주도하게 되는 거겠죠. 오른쪽에서 공격이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쪽에서는 프림퐁이 그리말도와 달리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다 보니까 그리말도는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프림퐁은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측면을 넓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때 탑소바나 무키엘레도 오른쪽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인카피에 그리말도가 포백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오른쪽에서 공격을 할 때는.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공격이 진행될 때는 프림퐁이 올라가고 여기서 그리말도가 왼쪽 풀백 자리에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요. 특히나 오른쪽에서 프림퐁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탑소바나 무키엘레가 뒤에 있다가 같이 올라가 주는 거죠. 풀백처럼. 그러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프림퐁, 비르츠, 탑소바 혹은 무키엘레 이 3명의 선수가 삼각형을 그리면서 스위칭 플레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르츠가 측면으로 빠지면 수비가 비르츠를 따라갈 때 탑소바나 무가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프림퐁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뒤에 있었던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측면 공간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른쪽 라인에서 수적인 우위를 급작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레버쿠젠이 3백을 만들고 있고요. 왼쪽에 그리말도 오른쪽에 프림퐁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도움을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앞쪽에 2명의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 라인에서 선수 숫자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까처럼 3백이 만들어져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때 프림퐁이 살짝 내려와서 4명의 백포가 형성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카피에는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측면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러는 순간 앞쪽에서 비르츠까지 내려오면서 2명의 미드필더가 상대에게 묶여 있을 때 안쪽에 그리말도와 비르츠 2명의 선수가 움직여주면서 여기서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3백이 만들어져 있고 프림퐁과 그리말도가 있어요. 근데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앞쪽에 2명의 미드필더가 모두 묶여 있으니까 이 안쪽에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3백을 만들고 있었던 인카피에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때 프림퐁과 함께 자연스럽게 포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카피에를 모든 상대팀 선수들이 놓치니까 이 안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상황이 나오죠. 프리한 형태를 가운데에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레버쿠젠의 전술에서 3백과 4백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저렇게 3백을 만들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4백으로 바로바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는 3백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말도가 일단 볼을 잡고 있어요. 여기서 백패스를 그리말도가 합니다. 뒤쪽으로. 그러면서 상대를 앞쪽으로 끌어내거든요. 그리고 그리말도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3백이 뒤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볼을 돌리는 순간 이 3백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미드필더들이 두 명의 선수가 상대의 미드필더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말도가 왼쪽에 있다가 슬금슬금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냥 가운데가 아니라 반대편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정말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그리말도가 아예 반대편까지 와버리니까 여기서 그리말도가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타, 인카피에, 탑수바 특히나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인카피에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3명의 선수에 더해서 프림퐁까지 4명의 포백이 또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리말도가 비어있으니까 그리말도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말도가 반대편에 순간적으로 넘어와 있을 때 아무도 그리말도를 체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말도를 통해서 볼을 전개하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선수의 숫자를 순간적으로 그리말도가 늘려주면서 반대편에 있는 프림퐁에게 패스를 연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프림퐁이 오른쪽에서 볼을 받았어요. 근데 앞쪽에 있었던 두 명의 선수 중에 아들리가 측면으로 뛰면서 수비를 끌고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림퐁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오히려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가버리니까 프림퐁이 볼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다가 그리말도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프림퐁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쪽으로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서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니까 프림퐁이 측면으로 나와 있었던 아들리가 오히려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이때 그리말도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주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도 보면 굉장히 선수들의 스위칭이 자주 나오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비르치가 측면으로 빠져서 경기장을 왼쪽에서 넓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반대편으로 움직이면 또 다른 선수가 위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 공간을 채워준다. 이 개념 자체가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포백이 형성돼 있고 그리말도가 또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비르치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측면에 누군가는 경기장을 넓게 써야 되기 때문에 빠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비르치가 측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측면으로 수비가 끌려 나가는 순간 가운데 있었던 선수들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그리말도가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일단 패스가 잘 들어갔어요. 아들리가 뛰어들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측면으로 이번에는 수비를 끌고 나갔는데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비르츠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었던 그리말도 두 명의 선수가 오히려 가운데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운데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가고요. 비르치와 그리말도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컷백이 들어가면 당연히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장면만 봐도 얼마나 레버쿠젠이 경기장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선수의 위치가 자유자재로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 장면을 보면 그리말도가 이번에는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이때 인카피에가 3백의 왼쪽에 있지만 그리고 센터백을 볼 때도 있지만 풀백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카피에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를 한 명 끌고 나가요. 그러면 상대의 중앙 수비수와 측면에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때 그리말도가 볼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다가 패스를 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스를 다시 받는 거죠.
이렇게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안쪽으로 그리말도가 침투에 들어가고요. 침투에 들어가는 그리말도에게 패스. 그리고 여기서도 인카피에가 한 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난 거고요. 여기서 그리말도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버쿠젠에서 알론소 감독이 보여줬던 유연한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아놀드를 영입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왼쪽 센터백 후이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 그리말도라던가 카레라스 그리고 케르케스 이런 선수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왜 왼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의 전술을 그대로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3백을 쓰면서 4백을 쓰는 굉장히 유동적인 전술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백도 만들 수 있으면서 풀백도 볼 수 있는 센터백과 풀백을 겸비하는 측면 혹은 중앙 수비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다음 시즌에 알론소 감독이 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알라바라던가 맨디 같은 선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알라바와 맨디는 센터백도 되면서 풀백도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케르케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도 현재 본머스에서 3백을 보면서 풀백도 보는 그런 역할을 본머스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아무래도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3백이 되지 않는 선수다 보니 아놀드가 오른쪽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놀드가 올라가고 왼쪽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3백의 형태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꽤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가 올라가게 되면 발베르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아놀드가 올라가면 이렇게 3백이 한 칸씩 밀리면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순간 아놀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아마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아놀드의 움직임을 지난 레버쿠젠에서의 그리말도의 플레이와 상당히 유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말도는 측면 풀백도 되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스럽게도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발베르데가 이 앞쪽에 있다가 아놀드가 그냥 들어가고 발베르데는 측면 지역을 그냥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놀드가 들어가면 추아메니, 벨링엄, 아놀드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러면 비니시우스와 음바페 투톱에 오른쪽에 발베르데 왼쪽에는 그리말도나 카레라스 이렇게 왼쪽 풀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경기장을 넓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측면을 좌우해서 넓게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발베르데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아놀드가 오른쪽 측면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추아메니와 벨링엄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벨링엄이 한 칸 올라가면서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의 3톱처럼 그리고 이때 3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왼쪽에 왼쪽 풀백, 오른쪽에 발베르데 혹은 여기서 뭐 아놀드가 측면으로 빠지면 발베르데가 중앙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풀백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그리말도라던가 카레라스 이 2명의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말도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에서 알론소 감독이 자주 썼던 선수니까 왼쪽 라인에서도 오른쪽 라인처럼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포백을 쓰고 있지만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3백이 형성이 됐을 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말도나 카레라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벨링엄이 올라가고 앞쪽에서 이렇게 3톱이 되는 그리고 그 순간 알라바, 맨디, 케르케스가 왼쪽에서 풀백처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면서 왼쪽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3백도 만들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이 왼쪽 라인에서 풀백 겸 센터백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추아메니와 벨링엄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처럼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벨링엄이 올라가서 3톱 그리고 이때 3백이 뒤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순간 오른쪽에 발베르데 왼쪽에 그리말도 이렇게 좌우 측면에 있지만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추아메니, 그리말도, 아놀드 3미들이 되고 이때 알라바나 맨디, 케르케스가 오버래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좌우 측면에서 뭐 아놀드와 발베르데의 계속된 스위칭 플레이 왼쪽에서는 알라바, 맨디, 케르케스
그리고 그리말도나 카레라스의 계속된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오버래핑을 하는 스위칭 플레이가 나오면서 좌우 측면에서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들이 연쇄적으로 나오는, 레버쿠젠에서 자주 나왔었던 이런 측면에서의 다양한 플레이들이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놀드를 영입하고, 아직은 오피셜이 안 났지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후이센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후이센의 이야기도 사실 3백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후이센이 오게 되면 후이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3백을 만들다가 왼쪽이 올라가면 공간을 넓게 커버하면서 왼쪽 공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선수다 보니까 왼발 센터백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후이센이 앞쪽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로 갔을 때 좌우 측면에 대한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다음 시즌에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더블 스쿼드로 만들어줄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다음 시즌 알론소 감독이 최고의 선수들로 만들어내는 본인의 전술이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